방송의 화인입니다. 네, 오늘이 구정인데 세배 많이 하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냈나요? 저는 오전에 점심때 친구들 오랜만에 모여서 떡국도 먹고 세배도 하고 오랜만에 조카들도 다 와서 재미있게 지내다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야간 근무가 있어요. 우리 이제 휴일인데도 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잠시 녹화를 하고 오늘은 이제 또 명절을 그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요 아래는 제가 방송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눈치를 챈 우리 영특한 체리가 간식을 달라고 매달리길래 제가 잠시 개 먹방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리, 너의 소개의 목적을 이뤄야지. 아까부터 눈치채고 엄마한테 계속 이리 와야지. 그래, 거기 있는 거 알아. 이리 와. 거기 있는 거 알아. 아유, 개코야, 개코. 개코야. 아유, 배 보이잖니. 네, 우리 개가. 자, 가만있어. 기다려. 자, 먹어. 옳지. 자, 저기 가서 먹고 있어. 옳지. 집어 던져. 네, 방송 방해를 할 것 같아서, 이제 먹이로서 유인을 하고, 약간 산만해서 제가 너무 시끄러우면 편집으로 쟤를 없애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이렇게 보내드릴 분은 이제 어떤 남자분이신데요. 잠시만요. 얘야, 그냥 다 먹어라. 거기서. 네, 다 주웠습니다. 잘 먹네요. 우리 동생이 오늘 이제 모여서 우리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이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좋은데 해주고 싶어서 나름대로 그 예전에 그 블로그, 파워 블로그를 몇 번씩 했던 그 동생이라 이쪽에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방송을 이렇게 좀 더 상위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지 노하우를 막 전수를 해주면서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주더군요. 우리 조카가 24살 된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그 조카가 또 이제 유튜브 방송 전에 이제 그 스푼이라는 방송을 좀 했었나 봐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이제 하고 싶다 준비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방송 장비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요즘에는 나이랑 상관없이 그 1인 방송을 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준비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전에도 제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방송이라는 거는 1인 방송은 나이랑 상관없다. 내가 어떤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컨텐츠만 있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하면 나름대로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는 방송인으로서 뭐 할 수 있다, 역량이 된다. 저는 다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지지를 했죠. 조카도 해봐라, 잘할 수 있다. 대신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올려봐라. 그러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저도 이제 다른 분들도 좀 방송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한번 자, 오늘은 제가 봐드리려고 하시는 분은 사실 남자분인데 아마 다들 이제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은 제가 정말 봐드리고 싶었어. 사연이 너무 많이 힘들으셨고 이분에게 어떤 길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답을 제가 좀 찾아드리고 싶었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봐드리고 싶었던 사주예요. 며칠 전에 전화 상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하면서 남자분이신데 사실 사주가 뭐 그닥 엄청나게 뭐 잘 나가는 사주 같이는 사실 안 보였어. 이렇게 보면서. 왜냐면 일단 신약이고 물론 오기유통이 잘 되기 때문에 뭐 굶지는 않는다. 뭐 일간이 뭐 인성이고 그래서 뭐 크게 뭐 나쁜 사주는 아니지만 뭐 그게 굉장히 뭐 잘 나간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막 관하고 막 형살도 붙어 있고 뭐 그래서 직장 생활은 힘들 거고 이분은 전문가 아니면 힘들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뭐 그렇게 훌륭하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뭐 성격적인 면도 그렇고 성향도 까다롭고 깐깐하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분이 의사였고 어느 정도 뭐 재력이 좀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분이 그렇게까지 그래도 사주 내가 보는 시점에서보다는 그래도 그만큼 많이 이렇게 이건 성공이라면 성공인데 그랬을까 이게 봤는데 그거는 이제 용신이거든요. 그리고 직업이거든. 내가 사주가 그닥 뭐 엄청나게 막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은 사주야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은 거기다 신약한 사주는 큰 돈을 버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용신을 잘 썼어. 그 신약에 네, 여러 가지 그 손을 용신으로 써서 의사가 된 케이스인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다면 전문가잖아요. 공부해서 그래서 그래도 그 사주에 비해서 자기 직업을 잘 선택해서 용신을 잘 써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상당히 그 선택을 잘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좋은 것은 본인이 공부하는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 시기 10대 20대 시기 공부하는 시기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운이나 운이 들어왔느냐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선택을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싶어도 그때 공부가 지질하게 안 되는 정말 항마운이 있는 대운이었어. 10대에 대학 못 가잖아. 네. 막 시험운도 별로 안 좋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선택하기에 너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길을 선택을 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도 포함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아마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서 그 길을 갔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을 왜 이제 봐드리기 전에 그 얘기를 했냐면, 이분 사주가 좀 남달라요. 남다르고, 이제 사연을 보면, 제가 사연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태어난 시간도 약간 의문이라고 그래요. 낮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삿짐을 풀고 점심때에 낳으셨다는데, 오시인지 미시인지 본인이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부터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망하고, 다시 열고 반복하다가 2016년에 폐업을 하고, 친구 지인 모두 인연을 끊고, 기초수급 신청을 해서 조건부 수급자로 현재 자활센터에서 편의점 운영 관리를 하고 있어요. 7, 8년 전에 제 삶이 하도 안 풀려서 제 사주를 알고 싶어 사주 명리 공부를 했는데 한 초급 정도 하셨대요. 선생님께서 제 사주는 말년의 거지 사주라 저축을 많이 해라 하셨거든요. 개인 파산을 하고 기초수급 받고 금전적인 상황으로 봐서 정말 거지나 다름없네요. 그래서 이제 쭉 본인은 태어난 시가 맞는지도 궁금하고 용신이 뭔지 궁금하고 아직 미혼인데 결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주 공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운고 기문동갑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독학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기문에는 종류가 있는지요. 거지사주라면 차라리 불교에 귀해서 종교인이 되는 거는 어떤지,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제 사주를 봤어요. 오늘 사주를 캡처를 좀 할 걸 그랬네요. 편집할 때 가능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분이 사주가 왜 남다르냐 그러냐면, 기본 사명사를 본인이 갖고 있는 분들은 기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복이 있어. 그래서 그 기복을 겪기 때문에 그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망할 때는 망하고 바닥을 쳤다가 또 올라올 때는 또 올라오고,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아까 본인이 용신이 궁금하다 했잖아요. 뭘 용신으로 쓰면은 앞으로 괜찮겠냐. 이분도 손을 용신으로 써야지. 극간사주예요, 상당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되려면 의사, 변호사 이런 쪽으로 풀리는 게 가장 좋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나이로 이렇게 봤더니 사실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려면 16세에서 20살에 공부가 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공부가 공부가 전혀 안 됐다라고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아. 그 시기는 사실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겁재운이에요. 그럼 겁재운이라면 그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되게 많았다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활살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진 않아. 같이 이렇게 좋은 관계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아마 그때 공부가 좀 뭐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든 조건이 그렇게 좋진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도 만약 이때 공부를 이를 악물고 했다? 그럼 할 수는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21살에서 26살인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이분이 공부를 못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재성대운 같은 경우는 공부가 원래 안 돼요, 사실. 그치만 이제 관하고 합의 들어서 본인이 목표만 확실하면은 공부를 못할 건 없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 근데 이분의 내역을 보니까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아마 검정고시를 보셨나 보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도 하시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16, 20살에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겁재운에 화살살 달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많이 힘들 수도 있고 그래. 근데 이분이 아까도 말했듯이 재성운으로 바로 넘어가도 관하고 합의 들면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부끈이 여기서 끊어지진 않을 거라고 난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표는 있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삼명삼살, 특히 사명이 굉장히 강해요. 그냥 온전히 그냥 관을 치고 있어. 그러면 이분은요, 관을 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사회복지사, 네, 치기업이죠. 그런 업종이 맞는다는 거죠. 의사, 네, 병과 싸워서 이기는, 네, 그런 것들. 가장 잘 풀렸으면 아마 의사 쪽으로 풀렸으면 훨씬 더 잘 풀렸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거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치기업종 중에 아까 말한 물론 공인중개사도 괜찮아요. 왜냐면 본인이 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수를 용신을 해서 문서를 잡는 일도 괜찮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일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 공부를 한다? 삼형살 가진 사람은요, 잘해요. 잘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결코 이분하고 안 맞는 일이 아니야. 다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갔으면 좋겠냐. 공부하시면서 그쪽 길로 가야지. 아까 말한 그 사주가 그분도 그 용신을 선택을 직업을 잘했기 때문에 잘 풀린 것처럼 이분도 삼형을 써야죠. 삼형살 써야 돼. 관이 완전히 깨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직장 생활이 좀 힘들다는 뜻이야. 직장 생활도 하려면 이제 사회 봉사적인 그런 일을 하셔야 돼. 그런 일 아니면은 좀 힘들죠. 그래서 그 재성이 일단 어떠냐를 봤는데 일단 재성 자체는 다 공막 맞았어요. 그렇다면 여자와 돈하고 인연이 사실 그렇게 많다라고 하긴 힘들어. 그렇지만 이분이 나중에라도 45세가 일단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갔어요. 후반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자를 만약에 만나는 시기 그렇게 본다면 사실 47세, 48세 네, 거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49세에서 이제 56세로 넘어가면 여기도 사실은 그 삼형살에 또 묶여 있어요. 그럼 뭐냐. 내가 48세까지는, 그거 지나갔군요. 그러면 49에서 56세. 지금 형살이 딱 붙어 있는 관의 시기야. 그리고 이 관의 시기에 있으면은 내가 뭔가 목적을 또 갖고 뭔가를 하셔야 돼. 지금 생각을 보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많이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이 들어올 때는 내가 뭔가를 하셔야 돼. 그 결정을 하시고 목표를 두고 일을 하시는데 삼형살이야. 예, 나는 내 인생에 삼형살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천반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45세가 넘어가 버리면 이분은 삼형삼살을 동시에 해요. 엄청 살이 세죠. 엄청 살이 세. 그러면은 간판 다 깨지는 거죠. 직장 다 깨지죠. 삽목이 완전히 뽀개지는 건데 그 삽목이 뭐냐? 나에게는 관이죠. 관이 이거는 삼형살에 깨져, 삼살에 깨져. 그럼 나에게는 뭐죠? 그게 내 사업, 내 직장, 내 명예, 내 어떤 건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도 그 뒤에도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 그런 면에서는. 왜냐면은 전에는 3살까지는 안 맞았어. 3살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이제는 3살까지도 같이 하고 있어. 3살의 기운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 61세 넘어가면 이제 3살까지 같이 해. 그러면 60이 넘으면 앞으로 한 10년쯤 있으면 더 가중된다는 뜻이야. 살성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기복이 심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아마 그분이 선생님이 뭐 나중에 그지사주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3살 사명에 이 정도 두들겨 맞으면 정말 힘들어요. 네, 가만히 있으면 진짜 힘들어.
거기다 태학이잖아. 태학인데 나를 직접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크게 내 목숨이나 내 생명보다는 이거는 내가 뭘 하고 있으면 다 깨져나가는 거잖아. 관이 깨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하든지 뭔가를 하셔서 취기업종을 하시든지 이런 삼형삼살 많은 분들은 사실은 취기업종 이 공부 하시는 게 사실 되게 좋아요. 이 살을 쓰는 직업을 하셔야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살성 많고 뭐 그런 거를 몰라 이렇게 뭐 무당 같은 그런 곳 가면은 당신 뭐 신받아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그 길을 가야 된다 막 그러잖아.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걸 보면 이분은 진짜 공부하셔가지고 60 넘어서는 써먹어야 되겠네. 살 써야 되겠네. 안 그러면 이거는 위험하다. 이건 좀 힘들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도 마찬가지야. 종교인도 세상에서 이상하게 뭘 하면 안 되고 돈을 벌어도 안 되고 뭐 장사를 해도 안 되고 뭘 사업하면 안 되고 막 이래. 그러면서 본인이 뭐 교회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뭐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부르셔서 채찍질을 하셔서 결국에는 내가 주님의 품으로 오게끔 나한테 연단을 주셨단 말 이런 언어를 쓰잖아요. 단어를. 무속인도 마찬가지고 무당들도 내가 신을 택한 사람인데 그 길을 안 가니까 신이 이렇게 계속 쳐서 날 아프게 하고 신병 나게 하고 결국엔 이 길을 택했다.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야. 그럼 이제 이분은 그러지. 난 왜 되는 일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파산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고 앞으로도 그러냐. 이분 같은 경우는 삼형삼살이 본인 살상이 왕하니까 관을 계속 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게 심한 거죠. 결국에는 이분도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야. 나도 종교를 가야 되겠나 보다. 나 불교 쪽에 귀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세상에 지금 재관이라는 거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나한테 필요한 요소이긴 해요.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그게 자꾸 깨져나가고 없는 사람이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계속 이게 어긋나잖아. 그러면 나에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 돈과 명예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모든 거를 내려놓고 청빈하게 종교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없다는 표현보다는 있어요. 있는데 이게 깨지는 거야. 그럴 때는 이걸 써야지. 어떻게 쓰냐면 극간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취기업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데 살성이나 사명살 없으면요 사주 공부를 해도 잘 못해. 감 떨어져가지고 촉이 떨어져가지고 잘 못해요. 하긴 하지만 굉장히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한다고 타로도 마찬가지고 이 공부를 하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감을 빨리빨리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말을 해도 상당히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거나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근데 말 주변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좀 그게 걱정인데 말을 뭐 그렇게 많이 뭐 잘하진 않아도 돼요. 핵심만 찌르면 되니까 그 사람이 꼭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 해야 될 말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사설이 길 필요도 없어. 저는 사설이 길잖아요. 저는 딱 찍어가지고 몇 마디를 탁탁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고 카리스마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살성을 별로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거 좀 다른데 저는 그냥 주로 이제 뭐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걸 풀어서 그러니까는 저는 가르치는 쪽에 더 맞는다고 봐야죠. 가르치는. 근데 이분 가르치는 것도 해. 극가라는 사람들은 잘 가르쳐요. 그게 그래서 유리해. 저는 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와서 운국기문둔갑과 일반 사주명리는 뭐가 다른가요? 하고 질문하셨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분도 사주 공부를 초급을 하셨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거는 일단 다 괜찮아. 초급을 하시든 뭐 저도 뭐 이분이 공부하신 것만큼은 뭐 내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왜냐면 사주명리도 제가 처음에는 사주명리를 접해서 이제 시작한 거니까요. 근데 그게 기본이에요. 사실 하는 거는 문구기문이라 그래서 그 사주명리에 있는 그 문구나 그런 모든 기초적인 걸 안 쓰는 게 아니야. 다 써요. 그래서 그거는 암기적인 부분이든 이해적인 측면이든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내가 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면요. 어떤 공부를 하든 개인 레슨을 하든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긴 해. 근데 모두 이 공부를 할 때 여유 있어서 이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분처럼 상황이 어렵고 아니면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 금전적인 여유가 너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 사실은. 저도 그랬고. 저도 이 공부할 때 이 프로그램하고 뭐 이렇게 그 동영상 그 혼자 하는 독학 그거를 제가 사서 공부할 때는 처음에 내가 그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뭐 늘 어렵지만 그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 달 월급을 다 내고도 모자라가지고 제가 막 그 뭐지? 좀 늦게 나머지 드린다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불쌍하게 구입을 했어. 근데 진짜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그때 당시 조금 많이 좀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우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지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저기 할부도 되더라고요. 이 판매가 그때는 그냥 현금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그 동영상 자체가 뭐 카드로 해서 할부로 살 수 있게끔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 살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비용이 들어. 근데 그거는 어떤 개인 레슨을 받아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냐 그러면 공부할 수 있긴 해. 근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아주 현실적인 방법에 내 경험을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당시 그 동영상하고 책이 있었어요. 책 두 권 엄청 두꺼워. 그러니까 그 예문 막 있는 거 그리고 동영상은 이제 그걸 설명해주는 이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동영상인데 이제 이걸 따로따로 사도 되고 같이 사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따로따로 사도 그때 책값이 한 40만 원 돈 됐었고 동영상까지 사면은 이제 뭐 거의 뭐 180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처음에 월급을 다 바쳐도 모자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아주 고민해서 책만 사서 공부할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책값이 그 책만 사면 책값이 많이 싸졌어요. 10 얼마면 살 수는 있어. 근데 아직 책정이 안 됐어요. 그게 원래는 책값이 38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그냥 보급을 하려고 가격을 많이 내려가지고 그냥 인쇄비만 받을 정도에서 10 얼마. 책이 진짜 두꺼워. 보여드릴걸. 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저 뒤에 보이는데? 그래서 저 뒤에 누리끼리한 이쪽인가? 저 누리끼리한 내 요거 누리끼리한 책 있죠? 그거 2개예요. 나 너무 두꺼워서 그거를 막 이렇게 잘랐어. 한 권을. 저거는 학원이고 내가 이제 포장을 해서 저런데 저런 두께가 2권 상하권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 그 책을 보고도 혼자 공부는 할 수 있어. 제가 이제 2개를 공부한 입장에서.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공부가 사주 명리도 뭐든 기초가 좀 돼 있는 상태에서 보셔야 돼요. 그냥 보면은 정말 힘들어. 동영상을 처음 봐도 아예 기문등급을 처음 접한 사람은 무지하게 헷갈려요. 앞의 부분이. 왜냐? 내가 공부할 때는 자축인묘, 뭐 갑을병정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는 다 숫자야. 그 숫자로 다 변형시켜서 쓴 거잖아. 판때기도 틀려. 그러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공부를 했던 사람이든 안 했던 사람은 더더욱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책만 사가지고 공부할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차피 하는 거 그냥 다 사서 하자 그랬는데 제가 2가지를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책 갖고도 할 수는 있어요. 독학. 꼼꼼하게 보셔야 돼. 대신에 설명을 이제 내가 못 듣고 하는 거라 몇 번 봐야 되고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못하지는 않아. 시간이 좀 걸리지. 일일이 다 읽어보면서 그걸 하려니 끝까지 참아야 되잖아. 못 알아들으면 패스하세요. 거기서 붙잡고 있으면은 진도 안 나가. 그거 막 뭔지 몰라가지고 막 고민하면 그냥 쭉 나가요. 쭉 가다면 중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 먼저 말이 무슨 말인지 뒤에 가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계속 반복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는 정말 내가 현실적인 공부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운고 기문등급 카페에 가시면 거기에 책하고 동영상을 파는 게 있어요. 그럼 책만 따로 사셔서 혼자 공부를 하시다가 정 힘들면 나중에 동영상을 사서 하시든지 뭐 그런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 정 어려우면 이건 아주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을 때 하는 얘기야. 제가 뭐 이거를 제가 뭐 팔아가지고 내가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현실적으로 제가 공부한 거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시 저도 굉장히 그때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그걸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도 직장을 다녔을 때니까
그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다시 공부하고. 근데 저는 그 전에도 기문동갑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다 알아들으니까. 그 대신 이제 차이점도 빨리빨리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게 저거하고 틀리구나 막 이러면서 나기 때문에 저는 이 공부 안 하셨던 분에 비해서는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한번 쭉 보고도 이거 한 3독은 해야 되거든? 최소 3독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 다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먼저 공부한 게 있어서 저는 좀 빨랐고 아마 시간이 좀 걸려요. 독학하는 거는. 근데 독학이 가능하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 근데 너무 생짜. 정말 모카토군수가 뭔지도 모르는 생짜는 어려워. 그래서 제가 그 초보 완전히 하고는 싶은데 아주 기초도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기문동갑 처음 접할 때에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초급 강의를 제가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걸 뭐 알아야 책을 보고 공부를 하죠. 네, 책이라도 사면 책은 솔직히 비싸서 공부 못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 솔직히 뭐 물론 전혀 돈이 없는데 뭐 몇십만 원 막 이러면 그것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10 얼마 정도는 나는 그거는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건 핑계라고 보고 그건 아닌데 이제 뭐 100달이 넘어가 그러면 이제 서민들은 좀 휘청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을 얘기한 거고 공부할 맛만 있으면 솔직히 그 금액도 그렇게 큰 건 아니야. 뭐 내가 정말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그 일반 개인 레슨은 더 비싸요. 한 달에 그것도 들어가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전에. 근데 그 공부를 하다가 그 정도만 봐도 어느 정도 패턴을 읽고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이상을 더 깊이 들어가려면 또 나름대로 또 공부하는 또 과정은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 정도는 그 정도만 해도 볼 수는 있어요. 그 이상은 그 다음에 물어봐. 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길로 가겠다 그러면 공부는 계속 하셔야죠. 투자를 해서라 계속.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다음 단계에 2단계가 더 있긴 한데 그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명칭으로 보면은 내가 말한 지금 기초 그 동영상이랑 그 책 다 끝나고 나서 신수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1년 한 해 한 해 신수를 짚어나가는 거야. 몇 월 달에 무슨 일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그거를 마스터하면은 그 다음에 원국비기라고 있는데 원국비기는 사실 그 핵심적인 건데 그거를 모른다 해서 사실 못 보는 건 아닌데 그거는 어떤 운곡 기문둔갑의 그 꽃이라면 꽃이고 그 비법 그러니까는 굉장히 핵심이 거기 들어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인데 그 단계는 너무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밑에까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원국비기까지 하는 분 지금 하시는 분이 10분도 안 되니까요. 지금 전국이라니까 대대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10분이 안 돼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정말 자기가 최고 어떤 고수를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욕심이 있는 분들 이 공부에 그럼 거기 과정까지 가능하다. 이제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 근데 차이점 많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뭐가 차이가 있고 뭐가 더 옳고 뭐가 더 좋은지 몰라. 그게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저는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사주명리를 하시는 분의 공통적으로 제가 특징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따라가요. 다 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볼 때 뭐 육친이라든지 삼합 뭐 형충파에 다 배우고 지장간 다 해서 그 안에서 육친 다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운 흘러고 세운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이게 다 이걸 보면서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론이고 그걸 이제 또 풀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맹점이 뭐냐면 사주명리 하시는 분 저를 욕할지도 몰라. 하지만 난 내가 생각했을 때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둥그무레한 부분, 완전 속 터지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뭔지 여기서 혼선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 정말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보고 싶다. 그게 사주에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결론을 낸 거는 그게 딱 한계야. 그 한계. 그래서 거기를 뛰어넘으려면 나의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게 있어야 된다. 그 플러스 알파적인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완전히 그거를 꿰뚫어가지고 그거를 스스로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몇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잘 보시는 분, 사주 잘 보시는 분. 근데 그게 누구도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선생님도 안 가르쳐줘. 그건 내 스스로 그거를 뛰어넘는 건데 그거에서는 진짜 뭔가의 알파적인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거는 뭔가 누군가 가르쳐줄 수 없는 어떤 게 있다. 그거를 뛰어넘긴 정말 힘들다. 항상 그 밑에서 그런 안타까움과 갈등을 갖고 그 선까지만 보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 이게 내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사주명리 하시는 분 중에 나는 사주명리 해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당장 요번 달에 이사 가는 날짜, 그러니까 이사를 갈 방향과 날짜와 이런 것들, 뭐 이 사람과 만나서 이번 달에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막 모든 걸 그렇게 짚어내는 거, 달까지 더 깊이 들어가면 일까지, 그게 사주명리에서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기문에선 그게 가능하니까 그 욕심이 나는 거죠. 이거는 가능하다. 이론을 보면 이거는 가능하고, 이건 굉장히 수학적이야. 되게 수학적이라, 저는 사실 그 사주명리는 약간 문과라면 기문은 약간 이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 아는 분이 말빨이 되게 좋아. 그래서 사주명리는 웬만큼 그 틀만 갖고 말로 막 해가지고 그냥 두리뭉실 막 맞추면, 사주 용어 쓰면서 두리뭉실 망치면 얼추 그냥 대충 그냥 굴러가듯이 말을 하는데, 기문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정확하게 나이대랑 그 해랑 막 이런 게 좋고 나쁜 게 너무 명백하게 나와서 뭐 두리뭉실 할 게 아니라 정말 산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다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되게 명확해. 그래서 깔끔해요, 봐주기가. 그래서 사주명리 하시다가 기문하신 분 몇 분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진작할 걸, 이렇게 명확할 걸 지금 했다고. 그렇게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주명리로 사주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이 공부를 이제 하신지, 이제 같이 저랑 같이 시작했는데, 원국기문을 이제 원국비까지 지금 하시는 분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작할 걸. 이렇게 명확한데, 훨씬 보기가 편한데,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왕이면 이 공부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제가 막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내가 뭐 이 공부를 하니까 뭐 홍보하냐, 근데 사실 홍보가 아니라 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주명리뿐이 아니라 기문둔갑, 일반 기문둔갑도 했었고 은국 기문도 했기 때문에 차이점을 너무 잘 알아. 근데 일반 기문명리가 이거하고 보는 방법이 뭐 틀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뭐 팔문발개 뭐 그런 것도 다 똑같아. 숫자도 똑같이 변형하고 모든 게 다 지금 똑같은데, 틀은 이 해단할 때 이거를 해석하는 데에서 이 원리에서 그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 있는 것도 얘기하면은 또 그쪽 은국 기문 말고 다른 기문에서 나를 진짜 욕할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정말 직선적으로 기문둔갑 일반 기문둔갑 하면서 분명히 오류 있다는 거 본인도 알 거야. 저도 느꼈으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돼. 진짜 거기가 왜 틀렸는지 원인을 난 찾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네가 그걸 하니까 폄하하는 거냐 막 이러잖아요. 너는 공격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말을 못 하겠어. 저야 뭐 그래 뭐 하세요. 나는 이거 하면 되니까 나는 이게 맞는 거, 이게 그 틀리다는 그 오류가 나 뭔지 아니까 나는 당연히 맞는 걸 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하는 거지. 내가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반박을 한다? 근데 솔직히 나는 반박을 하고 날 욕해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느낀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 답을 찾아야지. 저도 거기에 대한 오류 때문에 상당히 막 갈증을 느꼈거든요. 이거 왜 3살인데 어떤 땐 좋았다가 왜 어떤 땐 나빴다가 막 이러지? 막 그런 어떤 의구심. 이거는 분명히 좋아야 되는데 왜 안 좋지? 이 기간에? 그런 이유를 막 어떤 때는 임상으로 답답해서 막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여기서 찾았단 말이에요. 저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사실. 막 내가 무슨 이게 홍보위원도 아니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뭐 이걸로 이문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이게 뭐 그 얘기하기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여긴 옳고 저긴 틀리다라고 그렇게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문적인 자부심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해. 그리고 그 부분이 모두 뭐 이거보다 못하다도 아니고, 그치만 그 제가 느끼는 그 차이점을 얘기하라면 그냥 내가 느낀 그대로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택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아마
뭐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하면 그게 잘났냐 막 그게 그렇게 정확하냐 막 따진다면 그럼 와서 배우세요. 예, 한번 배워보고 왜 이게 옳고 본인이 하는 것 중에 뭐가 틀렸는지 구별해 내시면 돼요. 그럼 되잖아. 그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본인 것 중에 버리고 싶은 건 버리고 하면 되잖아. 그게 뭐 자기네 거 완전히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분개하지 마시고 그게 사실 분개할 일이 아니라 열받을 일이거든. 내가 돈 주고 배웠는데 오류가 있어. 그 뭐지? 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근데도 야 너 뭐 그렇게 얘기하냐? 왜 그렇게 폄하하냐?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은 전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진짜 욕은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욕하실 것 같아서 사실 말 못했어요. 그런 말 직선적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연구 선생님 자체도 자기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많고 본인이 그런 오류를 찾아내고 그 이론을 재정립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 오류를 다 수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본인의 사주 그 이론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나랑 배틀을 하자. 그 얘기까지 했었어. 그렇게 본인 학문이 확실하다면 그냥 사주를 놓고 둘이서 정말 같이 풀어서 어느 게 옳은지 한번 붙어보자. 네, 그래서 또 사주 배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게까지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왜 그런지 저도 이제 배우면서 알았고 단지 어떤 공부든 꾸준히 열심히 그렇게 해야만이 오류가 뭔지도 찾아내고 알 수도 있어. 오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내가 보긴 보는데 맨날 틀려 뭐 하다가 근데 이론이 틀린 거인데 본인은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야. 오류가 있어. 그런데 그 오류조차도 본인이 모를 만큼 공부를 안 한 거지. 사실은 이 공부가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하셔야 돼. 그리고 놓지 말고 이 공부를 까먹어. 저 되게 잘 까먹거든요. 단어도 잘 까먹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이 공부가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일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바쁘고 막 이러면 짬이 안 나고 그러면 그래서라도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분 거 막 봐주고 막 이러는 게 나한테는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상담을 자꾸 하면서 임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모르던 걸 자꾸 알게 되고 저도 그러는 과정인데 그러기 때문에 저도 완벽하다고 말을 못해. 하지만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패턴을 완전히 머릿속에 주입한다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은 있어요. 그런 확신 없이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정말 적나라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한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리 사주 기초 강의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맨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오늘 그래서 얘기가 너무 길어졌고 제가 이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핵심적인 얘기만 오늘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직업 용신을 잘 찾으면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충분히. 근데 그게 살성 쓰는 직업을 하셔야 되는 건 맞다. 본인 생각한 건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으면 61세, 65세에 엄청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각오하시고 예, 하세요.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나중에라도 정말 이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안 받으셔도 돼. 옹호 선생님하고 직접 상담을 하셔서 본인의 갈 길을 좀 찾아보시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분은 이 공부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이고 너무 길게 얘기했다. 아이고 참네. 힘들어 죽겠네. 오늘 구정인데 출근도 해야 되고. 네. 근데 구정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도 빨리 구정 지나고 나서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궁금한 거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또 사주풀이도 나머지 몇 분 남으신 분들 네,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어서 죄송하고 네, 다음 시간에 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